안녕하세요.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요즘 휴가가 건너 있어서 집에서 많이 있고 구장을 못 가실 경우에 집에서도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손이 치지만 이 도구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 라켓을 칠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긴 막대기를 준비했습니다. 긴 막대기를 준비한 이유는 그립은 똑같이 비슷하게 잡아놓고 라켓이랑 도구, 이 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소목을 썼을 때 변화가 생기는지 알려드리죠. 보고 치고 나서는 끝스윙까지 앞에 오고, 저는 세이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눈썹도 앞에 있겠지만 칠 때 치고 나서 우리가 이 상완만 앞으로 쑥 밀어줄 때 내 얼굴 앞에만 오는 경우도 되는 거니까,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 팔꿈치보다 손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살짝 앞으로만, 앞이나 안쪽이 더 센 건데 셀수록 파운이 있겠죠. 칠 때 치면서 이 상완이 안 가고 이렇게 팔만 접는 게 아니라 치면서 상완이 도와줘서 이런 개정만 알고 있으면은 프핸드는 기본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데, 만약에 이 상태가 라켓이라고 치고 아까처럼 도구죠. 그래서 준비할 때는 저번에 저도 시계 설명을 이렇게 옆을 보고 가리키는 것이 라켓 칠 경우에 가리켰죠. 이쪽을 가리키고 치고 나서 이런 모습을 원했는데, 손목을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라켓을 올려고 하니까 꺾어서 이렇게 오면은 풀리겠죠. 기본적인 스윙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앞에까지, 이 친구가 얘보다는 바깥쪽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요거보다 좀 더 빠진, 여기서 기준을 잡고 더 세게 칠수록 더 돌겠죠. 근데 우리 손목은 지금 보듯이 준비했다가 치면은 이런 모습, 아무리 세게 쳐도 이런 모습이겠죠. 근데 손목을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치면서 꺾여지면은 치고 나서 볼이 빠질까봐 이렇게 되면은 볼이 이 모습은 결국 칠 때 맞는 순간에 접어준다는 얘기니까 이런 모습인데, 지금 볼이 맞으면 탁구대 라켓 맞는 곳이 면이 이쪽이면은 일로 방향이 빠지겠죠.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잡아놓고 이런 친구들은 맞죠? 보이나요?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맞는 순간이 이게 라켓일 경우에 같이 보여드릴까요? 이 상태일 경우에 뺐을 때 이 상태가 돼야지 볼이 앞으로 가는데, 손목 꺾여서 치는 사람들은 꺾여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천천히 치더라도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, 그래서 손목을 칠 때 쓰는 게 아니라 잡은 다음에 유지해서 이대로, 그래서 손목을 쓰지 않고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다가 치고 이대로 앞에까지. 그래서 내가 천천히 치든 좀 빨리 치든 이 모습이고, 맞는 순간 봤을 때 이렇게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, 손목을 쓰는 분들의 특징이 여기 쓰면은 칠 때 꺾여 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천천히 쳐도 방향은 무슨 정해져 있으니까. 이해하셨나요? 그래서 칠 때 이렇게 집에서도 내가 좀 긴 막대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습. 이거는 잡아주면 그립은 좀 흔들리겠죠? 흔들리지만 내가 이런 궤적으로 쳐야지만 볼이 가는구나. 그래서 맞는 순간이 요 근처. 그래서 칠 때 이 모습은 이제 요 팔 길이가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? 신장이 큰 사람들, 키 크신 분들은 이게 좀 길어서 좀 궤적이 크게 나올 수 있고, 작은 어린 친구들은 작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궤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원리는, 이 방향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. 칠 때. 그래서 칠 때 작은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머리 높이에서 치는 경우도 있고, 크신 분들은 반대로 많이 숙여서 칠 수 있게끔 더 좋아서 숙일수록 탄력이 좋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힘이 근력도 필요하겠지만 근력이 있는 조건으로는 숙이면은 더 탄력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요즘 알아두시면 되고, 그래서 가능하면 눈 높이에 있으면 좋겠죠. 칠 때 이런 친구보다 좀 약간 숙여서 치면 더 잘 보일 수 있고,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이제 프핸드는 좀 이 막대기로 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번에도 제가 저번 시간이나 그 전에 2주 전에는 또 힘 빼고 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준비할 때 우리가 칠 때는 손에 힘을 주라고 했으니까
준비할 때랑 뺐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치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, 칠 때는 손에 힘을 주니까 힘을 준 만큼 전체가 힘이 생기고, 준비할 때는 힘을 그래서 우리가 힘 빼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건데, 백스윙 할 때 힘 빼는 게 어렵고, 칠 때는 반대로 손에 힘을 줘서 힘이 전달돼서 여기까지는 전달이 돼서 팔 전체에 힘을 준다.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손에 악력을 칠 때는 손에 힘 주라고 하는 거는, 힘 주면은 여기에도 연결되어 있으니까. 그렇다고 해서 어깨에 미리 힘 주면 안 되고, 어깨는 간접적으로 힘이 생긴다.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에 힘 주는 순간 바로 팔꿈치까지는 힘이 전달이 되고, 여기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좀 힘이 들어간다. 주의할 거는, 치고 그 다음에 이때는 힘을 빼는 게 팔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힘 빼는 게 어렵지 힘 주는 거는 쉬우니까. 그래서 어깨는 준비할 때 힘 빼고, 칠 때는 손에 힘 주면은 영향이 좀 있다.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후핸드랑 힘 빼는 방법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,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후핸드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드라이브가 계속 헷갈리시는 게, 드라이브는 이제 손목을 안 써도 되겠지만 이제 쓸수록 더 회전량이 많아진다고 하겠죠. 그래서 회전량이라는 거는, 그럼 볼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타로 치는 게 아니라, 드라이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빗 맞는 거죠. 그래서 시작점도 여기가 아니라 시작점도 여기서 같은 올라왔을 때 볼이 이렇게 비껴쳐서 볼이 회전이 걸려서 약간의 포물선으로 들어가는데, 이때 우리가 손목을 쓸 때는 반드시 더 손목을 써주면은 더 많이 회전이 걸려서 치는데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다가 후핸드는 이런 모습이었죠. 이런 모습인데, 드라이브 후핸드는 이런 모습, 드라이브는 이런 모습. 그래서 칠 때 이 가리키는 곳이 확실히 후핸드의 이 높이도 있고 방향이 틀리고, 제가 이쪽이 12시 방향이라고 칠 경우에 여기는 3시 방향이라고, 3시나 좀 3시 뒤로 왔는데, 드라이브의 백스윙은 이 상태에서 힘을 빼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 있죠. 지금 제 기준에서는 한 4시, 5시 정도까지 빼져 있는데, 밑에 보이는 곳이,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게 후핸드 백스윙 높이는 허리 쪽에 있으라고, 제 기준에서 탁구대 높이에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고, 이런 모습에 있는데,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정도까지. 이거를 정답이라 보지 마시고 그냥 기준점을 잡은 상태에서 자기만의 이 백스윙이랑 후핸드의 백스윙이랑 후핸드 탑스핀, 드라이브의 백스윙이 좀 다르다.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시 앞에서 보여드리면, 그래서 드라이브는 이런 모습의 백스윙 해서 최대한 기다려서 하나, 둘 기다려도 좀 살짝 올라오긴 올라오는데, 느낌상은 기다린다는 느낌을 치면은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처음 시작할 때는 5시 방향인데 최대한 기다려서 이 정도죠. 그러니까 만나는 것은 칠 때, 아까 후핸드 칠 때는 제 기준에서 한 2시 정도 맞았는데,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여기서 2시보다는 좀 늦게 바로 뒤쪽인데 해놓고 이 정도에서 2시 반 정도에서 맞춘 다음에 맞출 때 손목을 쓴다. 써서 이런 모습. 아까 후핸드 칠 때보다는 이 각이 더 꺾었죠. 이게 정면일 경우에 더 꺾었는데, 그래서 반작용 때문에, 당기는 힘 때문에 더 많이 쓴다고 하는데, 이런 모습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아까 후핸드처럼 짚을 잡아놓고, 후핸드는 이거였죠. 이런 모습, 최대한 기다렸다가 맞을 때 손목을 쓴다. 차이가 났나요? 그래서 이거는 드라이브의 끝스윙이고 이런 모습이고, 그래서 맞을 때 그냥 안 써도 솔직히 빗 맞게 되는데, 더 회전력을 줄 경우에는 비껴치고 손목을 쓸 경우에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손목을 쓸 때는 쓰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완, 저는 상완을 설명드리는데, 상완이
안 도와주면은 이런 큰 힘이 안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완 때문에 몸의 등도 등 쪽에도 도와주는 등 근육이 있죠. 견갑골이라는 뼈, 그 뼈가 도와줄 수 있고, 그것 때문에 또 골반도 돌릴 수 있고, 그것 때문에 무릎의 회전도 될 수 있고, 그래서 가서 전신 운동이라는 게 이어지는 거니까.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은 칠 때 후핸드나 드라이브 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백핸드도 마찬가지겠죠. 나만의 스윙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면은 커트볼도 마찬가지로 칠 때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를 이용해서 보면은 타점이 어떻게 뺐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맞을 때는 항상 보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칠 때 너무 감아치는, 손목 쓸 때 이렇게 감아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따가 손목 쓸 때 미리 감겨 있거나, 그래서 드라이브 올 때는 주의하실 거는 뺐을 때 이렇게 열어놓고 치면은 각이 변화가 생겨서 힘이 생기는데, 준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안쪽으로. 지금 보여드리시면은 이쪽이 앞표인데, 이런 모습을 기본이라고 볼 경우에 칠 때 미리 감아버리면은 칠 때 변화는 조금 있겠지만 요거 때문에 감긴다는 거, 힘이 좀 없는 거. 그러니까 회전은 일로 가는 회전력은 많은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요. 칠 때 너무 또 까쳐서 좀 칠 때 이렇게 밀려서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부러 슈트라는 기술을 빼놓고는 일부러 까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맞출 때는 이런 모습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좀 했는데,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할 수 있죠. 구장에서 하기 힘들면은 집에서 좀 혼자 할 때는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